안녕하세요.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직업 바뀌었으면 보험회사에 꼭 알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. 우리가 고지 의무가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고 병력 고지하는 거, 이거는 통지 의무라고 해서 계약 후에 알릴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. 자, 왜 해야 되냐? 꼬투리 잡힐 일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. 일반적인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보험회사가 이것저것 따지고 들다 보면 이거는 왜 안 했어? 라고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. 금감원 보도자료 참고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. 지금 영상 보시고 빨리 한번 조치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2024년 9월 30일에 나온 내용이고요. 보험 가입 후 알릴 의무 통지 의무 관련 유익정보 유의사항 안내해 드립니다. 자, 통지 의무가 뭔가요? 직업 직무의 변경이 됐을 때 내 직업이 바뀐 것뿐만 아니고 하는 일, 직무가 바뀌어도 직업은 같은데 직무가 바뀌어도 그 변경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. 목적물은 화재보험이라서 화재보험도 건물에 뭐가 바뀌거나 위험물이 뭐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거를 알려야 된다. 그 내용인데 건강보험 위주로 이야기해 볼게요. 건강보험 중에서도 이 직업 정보가 영향을 미치는 게 상해 담보죠. 질병은 사실 상관없잖아요. 대체적으로 상해 쪽 담보에 영향을 미칩니다. 직업 직무가 변경되면 통지를 하자. 왜냐?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상해 쪽 특약이 가입된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직업이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런 거 통지하자는 거예요. 직업 직무 변경 또는 이륜차 사용하게 되면 그거를 보험회사에 알리고 그럼 위험 등급이 변경이 되겠죠? 안 되면 보험료 그대로 유지되고 변경이 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. 그 내용입니다. 자, 같은 내용이고 직무의 정의는 뭐냐?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이라고 되어 있네요. 같은 회사라도 하는 일이 바뀌면 알려야 된다.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직업 직무의 변경이 통지사항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할 경우에도 이거 꼭 해야 돼? 너무 미세한 변경인데? 하더라도 향후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물어보라는 거죠. 하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. 할 때 녹취는 항상 해놓고요. 자,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꼬투리 잡힐 일 만들지 말자. 큰 보험금이 청구가 되면 그때는 보험회사랑 우리랑 전쟁이다. 그런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. 자, 직업 직무 변경의 예시, 직업 변경. 대학생이 운동선수가 됐다. 저위험에서 중위험으로 바뀐 거죠. 택시기사로 됐다. 그러면 더 고위험으로 되는 겁니다. 그리고 A식당, 같은 직장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다가 조리사로 가면 중위험으로 가고 배달원으로 가면 고위험으로 갈 수 있다. 그죠? 이런 거 한번 챙겨보자. 그렇게 말씀드릴게요. 자, 통지 의무를 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? 보험료가 인상되고 인하될 수 있습니다.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목적물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. 자, 보험료도 바뀔 수 있고요. 책임 준비금도 바뀔 수 있습니다. 책임 준비금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이나 또는 해지 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해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, 그동안 적립한 금액이 있었는데 위험률이 바뀌니까 금액이 다시 산정되는 거예요. 뒤에 또 나와 있어요. 반대로 위험이 작은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책임준비금 모아놓은 것도 차익을 환불받는다. 자, 사무직 상해 1급에서 월 보험료 6만 원씩 내고 있다가 상해 3급 택시 운전기사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보험료가 10만 원 증가한 거예요. 그럼 매달 내는 돈이 증가하게 된 거죠. 이 경우는. 근데 준비금도 증액이 될 수 있다. 이 얘기입니다. 자, 해지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책임준비금을 746만 원 정도 모아놨었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되면 더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죠. 그래서 더 많이 쌓아야 되겠다. 1100만 원이 필요하다. 그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. 그러면 이 차액을 더 납부해야 될 수도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고 목돈을 조금 더 집어넣어야 될 수도 있다. 그 정도는 인지를 하시면 되겠다.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급수나 직업이 낮아지면 반대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돼 있죠. 또 보험금이 삭감 지급되는 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공통사항으로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자 그 이야기고요. 또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. 또 이미 보험금 지급했으면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꼬투리 잡힐 일 하지 말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다만 통지 의무 위반 사항이 뭐 직업 바뀐 거 그거 얘기 안 한 게 보험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러면 보험금 전액 지급한다, 감액 안 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. 뭐 질병 특약 같은 거는 대부분 문제가 없겠죠. 내가 사무직에서 일하든 현장직에서 일하든 질병의 영향성은 크지 않으니까
주로 상해특약에 연관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입니다. 통지 의무 어떻게 이행하나요? 변경 사실을 보험 회사에 통지하라고 돼 있습니다.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라고 돼 있죠. 그래서 가능하면 보험회사의 직원이나 콜센터에 알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설계사한테 알렸어도 또 설계사가 그 사항을 알았어도 보험 모집인은 통지 수령에 권한이 없으므로 통지 의무가 이행이 된 게 아닙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. 아니, 보험 판매는 설계사 통해서 시켜놓고 이런 거에서는 왜 쏙 빠져나가죠? 참 불합리한 게 많아 보입니다.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? 안 하면 손해보는 건 우린데. 그래서 설계사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하시는 것도 좋겠다. 그게 더 낫다.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간단한 내용인데 귀찮아서 안 하는 것들이에요. 저도 못한 게 있어서 빨리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도 이거 보시고 바로 보험회사 전화해서 다 바꿔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그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